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따닥! 이렇게 따닥 맞고 들어갔다는 얘기야. 이게 앞도 프라치 머리면은 이강인이 공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파블로 마페오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서 앞도 프라치 팡 맞고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요르카와 바이아돌리드의 이 라리가 경기를 중계하고 마곡나루에 있는 랩 취정의 스튜디오로 넘어온 황덕윤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빛나는 재능, 이강인 선수가 저는 이제 중계를 딱 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경기 마지막 골의 도움은 이강인이다. 그리고 확실히 오늘 경기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반전시킨 거는 결국에는 이강인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제 뿌듯한 마음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일단 공식 기록은 지금 살짝 바뀌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정확하게 좀 경기를 풀어가면서,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오늘 전체적인 활약이 어땠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모로 마요르카와 바이아돌리드, 사실 이제 이강인 선수가 출전하지 않았더라면 이 팬들 입장에서는 이 경기가 2시 반에 있으니까 이 경기를 꼭 봐야겠다라고 매력을 느낄 만큼 큰 그런 경기는 아니었어요. 그럼 이제 딱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설상가상으로 이강인 선수가 일단 선발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빠졌느냐를 돌아보면 마요르카가 직전 코파델레이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를 출전을 시켰습니다. 물론 선발은 아니었어요. 선발은 아니었는데 일단 이 경기 자체가, 그 경기 자체가 연장 승부가 펼쳐졌고 그로 인해서 이강인 선수가 교체로 들어갔음에도 약 75분 정도의 시간을 소화를 하면서 상당히 체력적으로 많은 소모를 한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러니까 리그 경기였다면 일주일 간격의 텀을 두고 이렇게 쭉쭉쭉쭉 진행이 됐을 때 사실 중간중간 휴식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아무래도 좀 덜 하죠. 근데 코파델레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한 2, 3일 정도 전에 경기가 펼쳐지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많은 시간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선수의 그런 체력적인 부분이 저는 조금 아기레 감독 입장에서도 신경이 쓰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일단 선발 명단에서 빠지게 됐고요. 같은 맥락에서 사실 파블로 마페오 같은 경우도 45분의 시간을 코파델레이에서 소화를 했기 때문에 선발 명단에선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경기 보시려고 새벽에 딱 눈 뜨셔서 마요르카 경기 하네라고 생각하셨을 분들은 이강인 선수가 선발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김 빠지는, 그래도 교체 명단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다려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경기 보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날 경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짚고 가자면, 저는 의외로 서로가 서로의 강한 부분을 잘 묶음으로써 이 나름 저는 좀 팽팽하게 경기가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마요르카 경기를 쭉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이 팀의 전술 패턴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만 전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약간 지루한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분들도 꽤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날 경기에서는 아기레 감독도 바이아돌리드의 파체타 감독이 어떤 부분에 강점을 잘 실었고, 파체타 감독도 아기레 감독이 어떤 부분에 강점을 살리는지를 잘 파악한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마요르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무리키 선수의 높이, 그리고 이 높이가 빛을 발했을 때 이선에서 침투하는 자원들에게 볼이 연결이 되고, 즉 이 무리키 선수가 포스트 플레이에 이제 좀 집중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혹은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 있을 때, 그리고 시즌 초반 초중반 정도로 돌아가 봤을 때는 그르니에 같은 자원들의 이 킥, 그리고 이 무리키의 헤더 마무리, 이제 이런 패턴을 마요르카는 주 공격 루트로 삼았었는데, 이 바이아돌리드의 파체타 감독은 이 무리키의 높이를 봉쇄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에 센터백 조합으로 나왔었던 이 두 명의 선수의 높이를 이용해서 무리키 선수가 1차적으로 볼에 대한 경합을 해줄 때 계속해서 밸런스를 무너뜨려주고, 그리고 헤더 경합에 있어서 방해를 해주고, 이런 동작이 많다 보니까 생각만큼 무리키를 활용한 이 높이에 있어서의 공격이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주 공격 루트가 막히다 보니까 측면으로 공이 돌았을 때도, 혹은 이 중앙 지역을 통해서 공이 전개가 됐을 때도 무리키를 거쳐가는 패턴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키가 중앙 지역에 있기보다는 측면으로 빠지는 그림도 많이 나왔었고, 마요르카 경기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무리키가 측면으로 빠져서 크로스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무리키가 약간 2선 지역에 위치를 하면서 마무리 패스를 넣어준다든지, 이런 장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했었던 패턴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바야돌리드 쪽을 생각을 해보면, 이 파체타라는 감독의 특성상 사실 예전에 우에스카를 이끌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엘체를 이끌 때를 생각을 해봤을 때와 지금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엘체를 이끌면서는 정말 이 라리가 무대에 승격을 시키고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그때 당시 이제 구단주와의 불화로 이 감독이 또 사임을 하게 됐거든요. 그 이후에 갔을 때 우에스카에서 약간 이 감독의 어떻게 보면 전술 스타일이 상당히 팀과도 잘 맞아 떨어지는데 당시에는 백스리를 기반으로 한 이 좌우의 공격적인 윙백들을 정말 잘 활용을 했었던 감독이 바로 파체타 감독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파체타 감독의 페르소나 그리고 파체타 감독 하에서 가장 많은 전술적인 수혜를 받던 건 다름 아닌 마요르카의 오른쪽 윙백 파블로 마페오였어요. 이 마페오의 공격적인 재능을 잘 살린 감독이 결국에는 파체타 감독이었는데 바야돌리드에 오면서는 뭐 여전히 롱볼 중심의 공격 전개가 돌아가긴 합니다만 결국 이 팀은 중원에 자리 잡고 있는 3명의 미드필더의 합이 어떻게 맞아 떨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날 경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중앙에 로케메사, 뭐 로케메사는 예전에 스완지 시티에서 뛸 때나 세비야에서 뛸 때 그리고 그 이전에는 라스팔마스에서 뛸 때 선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몬추, 이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 여기에 이제 아과도 같은 선수들이 얼마만큼 빌드업 전개를 잘 해주느냐가 결국에는 이 바이돌리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앙 지역에서의 빌드업 방해를 위해서 마요르카가 사실 이 중앙에 최대한 숫자를 많이 두는 선택을 하면서 압박을 잘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돌리드도 자연스럽게 중원이 묶이고 조금 더 앞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림이 많이 펼쳐지진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대가 어떤 부분을 잘할 수 있는지를 마요르카도 그렇고 바이돌리드도 그렇고 견제를 꽤 잘 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강점을 잘 막다 보니까 경기 자체가 계속해서 영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그림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찬스를 뭐 완벽하게 잡아가지고 이걸 마무리하고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 양팀 감독은 교체 카드를 좀 빠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아기레 감독은 62분경에 이강인과 파블로 마페오를 동시에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결국에는 이 승부수가 뭐 이날 경기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언급하고 지나가야 되는 건 84분에 무리키를 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팀의 정말 핵심적인 공격을 담당하고 있었던 선수를 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리키를 빼고 또 이강인과 이 파블로 마페오를 동시 투입하고 압돈 프라츠가 이제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멤버 구성에 변화가 생겼는데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면서 사실 마요르카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날은 자우메 코스타 쪽에서도 패시미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중앙 지역에서 뭔가 볼 소유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 파블로 마페오 대신에 들어갔었던 조바니 곤살레스 쪽에서도 미스가 상당히 많이 나온 편이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볼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요르카가 세트피스 찬스를 얻었을 때 이게 다이렉트하게 박스 안쪽으로 전달되는 빈도수가 정말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뭐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코너킥 그리고 박스 부근에서의 프리킥 여기에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롱킥을 통해서 포스트 플레이를 노리는 이 이강인 선수의 킥 한 방이 정말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막혀 있었던 혀를 뚫어주는 그런 느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강인 선수는 선발로 나왔을 때도 제 몫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교체 투입으로 들어왔을 때도 확실한 팀의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날 경기를 통해서 증명이 됐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월드컵 무대에서 이 선수의 활약을 봤잖아요. 우루과이전에도 교체로 나왔었고 그리고 가나전은 정말 흐름을 바꾸는 이 조규성의 헤더골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결국엔 이강인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이제는 이강인은 선발로 써야 잘하는 선수야. 이강인은 교체로 나왔을 때 흐름을 바꾸는 용도로 적합한 선수야. 저는 이 단계는 이번 시즌 기점으로 넘어서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선발 교체 어느 부분에 나와서도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고 지금 마요르카의 에이스 그리고 국가대표팀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결국 마요르카가 경기 막판에 얻었었던 이 세트피스 찬스를 통해서 득점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압돈 프라츠였죠. 이강인 선수의 킥이 일단 정말 정교하게 들어갔어요. 골키퍼와 수비 사이의 그 애매한 공간. 골키퍼가 처리하기도 그렇고 수비가 처리하기도 그렇고 수비 쪽에 저는 조금 더 가까웠다고 보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압돈 프라츠의 타점이 아주 좋았다고 보고요. 저는 이 득점이 들어가는 순간 이강인의 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강인의 골이라고 생각을 이게 골이란다. 미안합니다. 이강인의 골이 아니라 이강인의 도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코스도 너무 좋았고 정말 방향 톡 바꿔서 조르디 마시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코스의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강인이 결국에는 이 킥 한 방으로 마요르카를 위기에서 구원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강인 선수의 도움이었습니다. 압돈 프라츠의 골 그리고 이강인의 도움 그리고 저도 얘기를 했죠. 대한민국의 빛나는 재능 이강인이 그 중심에 있었다. 이 빛나는 재능이 한 방을 해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경기 끝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파블로 마페오의 어시스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자세히 보니까 압돈 프라츠랑 파블로 마페오가 동시에 떴어요. 근데 결국 그거예요. 따닥! 이렇게 따닥 맞고 들어갔다는 얘기야. 이게 압돈 프라츠 머리면은 이강인이 공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파블로 마페오가 이렇게 하고 나서 압돈 프라츠 팡 맞고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리가 공식 기록은 파블로 마페오의 도움으로 정정이 됐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뭐 이강인 선수의 도움으로 인정됐다면 더 좋죠. 더 오케이지만 이 기점이 되는 프리킥 자체를 누가 찼습니까? 이강인이 찼습니다. 그리고 그 킥의 궤적도 정말 절묘했어요. 저는 이 골은 마페오의 머리를 맞지 않았더라도 압돈 프라츠 쪽에서의 임팩트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서 분위기를 바꿨고 분위기를 바꾸는 세트피스 한 방에서 결국에는 승부를 결정짓는 킥 한 방이 나왔고 이제 이강인은 마르카에서 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물론 올 시즌 초부터 이런 흐름이 이어졌지만 정말 팀이 승점 3점을 필요로 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한 루트거든요. 이 세트피스 한 방. 이 세트피스 한 방에서 이강인이 가진 킥은 마요르카뿐만 아니라 타 팀이 봤을 때도 이건 진짜 위협적이다 라고 느낄 만한 요소가 된 경기가 바로 오늘 경기였습니다. 뭐 다시 생각해도 아쉽네요. 이강인 선수의 시즌 4호 도움이 리그 4호 도움이 저는 이날 경기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봤습니다만 너무너무 아쉽게도 파블로 마페오의 도움으로 기록이 되긴 했는데 뭐 그래도 어쨌든 이강인 선수 올 시즌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벌써 시즌 2골 그리고 도움 3개를 기록을 하면서 뭐 아직 시즌도 많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이 쭉쭉쭉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만 뭐 오늘의 이 도움이 기록 안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은 물론 팬들도 많으시겠지만 좀 털쳐버리시고 이강인 선수가 오늘 얼마만큼 활약을 잘했었고 그리고 이 활약을 통해서 마요르카가 승점 3점을 따냈다. 이 점에만 주목을 해주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